안녕하세요. 세상공부 트리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히는 덴마크. 그 나라의 국민들은 매년 조사되는 행복지수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어떤 교육을 받고 있을까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르쿠스 베른센의 삶을 위한 수업이란 책을 보면 비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베른센은 스칸디나비아에서 가장 큰 주간지 웨켄다비센의 기자이며 한국 특파원으로 3년을 살면서 덴마크 교육에 궁금증이 많은 한국인들에게 자신 나라의 교육 환경을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덴마크 교육의 특징을 말하라면 유치원 다닐 때의 표정이 고3 때까지 유지된다고 합니다. 덴마크 교사들은 11가지 수업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교사와 학생 사이의 인간적인 관계 형성. 둘째, 진도를 나가기 전에 왜를 묻는 충분한 시간 필요. 셋째,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한 좋은 경쟁. 넷째, 뒤처진 학생들도 끝까지 챙기며 함께. 다섯째, 학생 간의 배려와 협력을 강조하고 말하기보다 듣기가 더 중요. 여섯째, 학생을 젊은 어른으로 대접하고 비판 정신을 길러줌. 일곱 번째, 스스로 선택하는 훈련과 결과를 책임지는 자세. 여덟 번째, 시험을 위한 수업이 아닌 삶을 위한 수업. 그리고 실생활과 연관된 교육. 아홉 번째, 정치, 음악, 영어, 과학을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수업. 10번째, 교실은 전쟁터가 아닌 생활 공동체. 11번째,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곳이 아닌 실천하는 현장. 덴마크를 포함한 북유럽 유치원에선 실내 수업이 거의 없습니다. 사계절 내내 숲속이나 들판에서 야외에서 놉니다. 숲유치원을 많이 보내는데 1년 내내 야외 활동을 합니다. 흙을 만지고 나무에 오르며 모닥불을 피웁니다. 야외에서 놀면 상상력과 창의력이 발휘된다는 겁니다. 가장 큰 장점은 스스로 누리의 규칙을 만든다는 겁니다. 계절을 느끼며 세계를 탐험하면서 육체적으로도 강해집니다. 15년째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헤닝 아프셀리우스 선생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수학, 물리학, 천문학을 재미있고 실감나게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유명하죠. 그의 전공은 천체 물리학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실생활과 관련지어 수업을 실감나게 가르칠지 늘 고민한다고 합니다. 수학, 물리, 천문학은 친숙해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각인시켜주는 겁니다. 먼저 수학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경이로운 것들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사회학기가 시작할 때 첫 2시간을 온전히 한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왜 여기에 앉아 있을까? 이런 겁니다. 헤닝 아프셀리우스 선생님이 관심을 집중하는 학생들은 수학의 흥미를 잃어버린 학생들입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어쨌든 스스로 공부한대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에겐 학교 밖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엇을 할지를 파악하죠. 대학에 가려면 기본적인 수학을 배워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에겐 일상생활에서 수학이 왜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융자와 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결국 교육의 본질이 동기부여라는 것을 실천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갈 때 이런 기분이 들어야 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좋은 경험을 했어. 학생들과 교사 간의 친밀감이 중요합니다. 교사들이 시험과 평가를 통해 권력을 행사하면 관계는 수직적으로 변질됩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숙제를 언제까지 검토하고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관계는 수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는 상급반, 하급반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수준에 맞춰 교육을 해야 합니다. 수학 하급반에선 너의 답은 틀렸다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틀렸더라도 과정을 칭찬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취하는 기쁨을 느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북유럽 학교들은 시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덴마크는 2학년, 28학년이 될 때까지 시험 점수를 개별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대화를 통해 피드백을 주기만 합니다. 9학년 말의 기말고사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만한 학습 능력을 갖췄는지 평가만 하고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며 학생이 원한다면 고등학교 진학은 가능합니다. 물론 학습 재능이 있은 아이들은 경쟁을 유도하고 전국대회에 출전시키기도 합니다. 32년 경력의 초중등학교 헬레 호우키에르 선생님은 과학과 수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는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룹별 토론을 통해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종류의 시험이 교사도 즐겁습니다. 그냥 서열을 매기는 시험은 암기를 강요할 뿐 깊이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테니스 클럽에 가서 힘의 세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공이 커브를 관찰한다거나
오두막을 함께 지으면서 규격을 재고 도면을 그려보는 것이 훨씬 유익하며 정수시설을 직접 가서 냄새를 맡아보고 더러운 물이 깨끗해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덴마크엔 아주 특별한 것이 있는데 1학년 담임을 맡으면 9년 동안 계속 같은 반을 맡는 것입니다. 정년을 채운다면 평균 3번 정도 같은 반 담임을 하는 겁니다. 최근엔 너무 길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3년 또는 6년 담임제 학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담임을 하니 아이들 각각에 대해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엄마처럼 되는 거죠. 15년 경력의 안데르스 울랄 선생님은 영어와 과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생물학 석사이며 물고기 생태계를 다룬 책을 쓰기도 했죠. 한국으로 치면 중학교 2학년인 7학년에서 9학년까지 담당하는데 한국과 비슷하게 아주 무서운 중 이들이라고 합니다. 사춘기 학생들이라 세밀하게 다뤄야 한답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어를 배우려면 단어와 용기를 함께 가져야 합니다. 자신 있게 입을 떼서 말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말을 시작하면 어휘와 발음과 문법에 대한 감각이 빠르게 성장합니다. 선생님은 틀린 단어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스스로 찾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칭찬을 많이 해주고 말하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도와주기만 합니다. 학생들도 서로를 놀리면 안 되고 조용히 경청만 해야 합니다. 영어는 근육과 비슷해서 단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그룹을 나눠 자유롭게 주제를 정하고 토론을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도 불편해하는 학생이 있으면 가장 친한 친구와 단둘만의 공간에서 대화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에 대해 표현하는 것입니다. 넌 매우 소중한 사람이야. 19년 경력의 킴 림베크 선생님은 사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주입식 교육에 적응하지 못했던 경험으로 자신은 평등한 교실을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9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민주주의를 가르칩니다. 수업 방식은 보드게임을 활용합니다. 학생들은 몇 개의 그룹을 만들고 오덴세시의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각 정당을 대변합니다. 학생들은 주사위를 던져 당을 정하고 당별로 그룹을 지어 다른 정당과 경쟁합니다. 시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는데 보드를 둘러싸고 토론 경쟁을 하는 겁니다. 시장이 되기 위해선 과반을 차지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이 비슷한 당과 연합해야 하는 등 실제 정치와 비슷한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의 공공 예산을 알게 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토론합니다. 이 수업에선 학생들이 주로 대화를 합니다. 말을 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교육이 자연스럽게 훈련됩니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시민이며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건강한 시민이 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교사의 역할은 게임의 룰을 상기시켜주는 정도입니다. 교육은 실천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여기까지 마르쿠스 베른센의 삶을 위한 수업이란 책을 통해 덴마크의 교육 문화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